자, 한국 영화계가 오달수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극가 이윤택 씨의 성폭력 집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이윤택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공개 사과 기자회견이 또 있었는데요. 이윤택 씨의 성추행 논란 관련 기자회견 그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연극계의 선생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이기에 멋지고 훌륭한 연극 인재들이 그 때문에 연극을 그만두게 된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내주세요. 이윤택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째서 이윤택 대표는 거짓된 변명들로 가족같이 지냈던 저의 후배가 자신의 임신 낙태까지 폭로하게 했는지 연극인들이 마음 편하게 연극할 수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요.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윤택 씨의 경우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소시효과 상관없는 겁니까? 공소시효가 상관없지는 않고요. 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2014년 6월 이후에 친고죄 폐지된 이후에 범죄가 좀 이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범죄라도 상습성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참고죄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성범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친고죄 있기 전에 고소 없으면 수사를 못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협박이나 강요 같은 별개의 범죄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죠. 연출가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들이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 착수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줄줄이 폭로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도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항상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저는 좀 쉽지 않고 그 이유는 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2008년, 9년, 10년, 11년 계속해서 있었던 성추행들이 2013년 6월 이후에는 그림과 같이 사라질 그런 가능성은 사실 지극히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2014년 6월 이전의 것만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해자가 나와서 경찰에 고소를 했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즉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만 한 10명이 넘어가고 그 변호인단도 거의 100명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소인들 중에서 2014년 6월 이후의 것을 신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건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예를 들면 배우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청주대 교수로 재임했던 기간이 2010년 이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 2010년 6월 이후에 어떤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네. 보면 이제 뭐 이윤택 씨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우리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 이름이 거론됐던 그런 연예인들 또 거론되지 않았던 연예인들 모두 다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성추문에 휩싸인 배우 오달수 씨의 경우는요, 주연 또는 조연을 맡아서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만 4편입니다. 신과 함께 2를 제작한 이 제작사 측은 이 재촬영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재촬영 비용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먼저 출연했던 신과 함께 이 원 장면을 함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구조됐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간접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타경 50년을 부영하는 5년 피해자한테 무슨 50년을 때리.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 오달수 씨의 35년지기 친구라고 밝힌 남성이 오달수 씨를 좀 옹호하는 글을 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글이었습니까? 뭐 35년지기 고교동창이라고 하는데 네. 실명까지 밝히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20대 초반에 가난하고 배움을 얻고 못생긴 시체말로 루저가 어떤 직위와 어떤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여 성적인 이득을 취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달수야 지금 혼자가니 무섭제 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35년대 친구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중마고가 공경에 처했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우정이라고 할까요? 그거 자체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달수 씨, 물론 지금 뭐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서 완전히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달수 씨 본인이 과거의 그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 글을 보면 오달수 씨의 행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달수 네. 자체는 사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오달수 씨가 이러이러한 건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에 오달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제 친구를 조금 용서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글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살 수도 있겠죠. 왜? 35년 친구니까 친구 입장에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오달수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친구가 전부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오달수 씨의 매니저 일을 했던 사람도 예. 오달수 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매니저를 근데 3개월 한 매니저인데요. 아, 매니저 일을 잠깐, 3개월밖에 안 예, 했습니까? 지켜본 네. 얘기지만 이제 지인으로서 오달수 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달수 씨는 술을 마시면 잠이 들어서 깨우기 힘들고 네. 여자들이 있는 데서는 가능하면 안 마시는데 있더라도 술 취하지 않으면 여자하고 말도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본 오달수 씨는 성추행과는 거리가 멀다. 근데 저기 하나 지적할 부분이 뭐냐면은 오달수 씨가 천만 배우 이전과 지금 현재 천만 배우 신분과는 다릅니다. 확실히. 아하. 아마도 이 매니저가 주장하는 바라면 천만 배우 신분이 되면서는 충분히 조심했을 수도 있다. 아하. 어떤 게 진실인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네. 주장이 합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남자 배우들과 여자 배우들의 입장이 많이 다르죠. 먼저 드라마를 통해서 멋진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김남주 씨가 미투 운동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옷 색깔을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또 눈길을 끌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원래 지금 한참 상영 중인, 전편에 상영 중인 드라마인데, 검은색이 원래는 2018년도 1월 초였죠.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배우들이 다 검정색으로 통일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검은색으로 통일을 했었고, 사실 2018년 그래미 때는 가수들이 또 하얀색 의상 내지는 하얀 장미 같은 걸 꽂고 나왔었거든요. 네.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 색상 통일을 하는 건데, 그 블랙 의상을 김남주 지금 씨도 미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 의상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 여배우들도 저런 데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는 선언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남주 씨 정도의 톱스타가 네. 이런 얘기를 한 건 사례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욱 팀장님. 네. 그리고 김남주 씨 이외에도 배우 유희, 배우 김태리 씨도 이 미투 응원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희, 김태리 또 많은 여배우들이 그 지지를 SNS에 글을 올려서 네. 동참하는 그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지금 연예계 대중문화계에서 이 지금 연예계로 좀 번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동참하는 열기입니다. 근데 또 눈에 띄는 남자 배우가 또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의 경우도 이 미투 운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순재 씨는 원로 배우 아니겠습니까? 많은 네. 이제 배우들 존경을 받는 배우인데 박혜민 씨하고 이순재 씨가 옛날에 이제 시트콤에 뭐 같이 출연한 적 있었죠. 굉장히 히트친 시트콤.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이순재 씨가 박혜민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트콤 할 때 나는 그러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혜민 씨가 신사셨어요. 별명이 이제 극 중에서요. 야동 순재지만 가장 젠틀하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순재 씨 얘기가 이번에 우리 전체에 반성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역시 뭐 이 썩은 살은 도려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재 씨의 저 말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중문화 예술계가 조금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학계에도 미투 운동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죠. 자, 최영미 시인의 폭로에 이어서 다른 또 여성 시인이 고은 시인에 대한 이 성추문 관련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 시인이요, 우리 국내 언론을 놔두고 해외 언론의 억울함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고, 궁금한 거는 왜 해외 언론에 이 입장을 밝힌 겁니까? 고은 시인이 이제 해외 언론 쪽에다가 나는 어떤 수치심을 할 만한, 일으킬 만한 이런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집필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이 해외 언론이 이 고은 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판 활동 이런 것들을 해오던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국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해외 독자들을 상대로 고은 시인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한 이후에 이제 아까 박진성 시인이 지난번에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그 부분이 맞다, 나도 그런 현장을 봤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폭로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은 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잦아들지를 않고 오히려 좀 더 불을 붙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보통 지금 미투 논란이 휩싸인 남성들 경우에는 곧장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부인을 하거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양지열 변호사님, 고은 시인은 저렇게 해외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고은 시인이 연세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은 씨 입장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좀 나이도 많으시고 영국에서 한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변호사라든가 그쪽 출판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한국 내에 나온 얘기들이 영국에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질 수는 없잖아요. 아하. 저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유감스럽지만 한국 내 유명세 때문에 이런 반발로 이런 곤혹을 치르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좀 들어있습니다. 가디언 기사 내용은. 그래서 조금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냥 해외 쪽에서 머물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장맛비 비껴가는 쪽으로 비껴가기를 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